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과 완전히 새로운 주제인 면접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면접은, 병원의 면접은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식 중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강의 주제인 1분 자기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사실 시킬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안 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서 안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50%, 안 나올 확률이 50%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셔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1분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진행을 할 때, 강의를 준비할 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우선 파트 1 강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업 면접, 그러니까 사실 1분 자기소개를 해본다는 것도 면접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면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좀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이 면접을 할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포인트 먼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가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큰 틀만 좀 이해해 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파트 1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 파트 2 강의로 넘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구체적 그 작성하는 방법, 예시와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기반으로 진행한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 사실은 병원의 인재상하고 적합하냐, 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덕목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거 다 보는 게 사실 면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병원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뭐 병원도 기업이니까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전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는 동영상이 어떤 A라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기업이 시행했던 3가지 테스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테스트. 그러면서 기업이 그런 신입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서 이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테스트를 하는 이유들, 목적들, 그리고 무엇을 보고자 하는 건지를 한번 눈여겨서 잘 살펴보시고 저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같이 보실까요? What's your management style? Passionate. Passionate. Passion. And what's your biggest weakness? Being stubborn. Stubborn. Stubborn, I think.
네,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첫 번째 테스트 뭐였죠? 맞습니다. 면접관이 면접 보러 들어가시죠? 라고 하면서 지원자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면접을 열심히 보다가 갑자기 면접관이 쓰러집니다. 당황스럽게. 상황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죠. 세 번째 면접을 보는데 막 벨이 울리더니 누가 옥상에서 좀 떨어지려고 한대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지원자들의 행동을 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업의 테스트, 면접에서의 상황들 과연 왜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업 또는 병원에서 면접을 볼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적합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적합성이라는 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병원 또는 여러분 다 간호직으로 만약에 가신다면 이 업무에 정말 간호직이라는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적합한 분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이런 거죠. 분명한 건 채용을 한다라는 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채용을 한다라는 건 인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재 안에는 뛰어난 인재가 될 수도 있고요. 유능한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이나 병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포인트는 적합한 인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이 병원에, 내가 지원하는 병원에 적합하다는 것은 어떠한 측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적합하다는 것 어떠한 측면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자기소개서 강의 때도 엄청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병원에게 적합한 거 가장 첫 번째로는 직무 적합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간호사로서 얼마나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배웠느냐. 우리 계속 반복해서 사실은 이 취업 교과목 과목에서 엄청 얘기했던 거잖아요. 간호사로서 갖춘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여러분이 설명하시는 게 적합성의 첫 번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을 보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직무 적합성이 존재해야 하지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은 학교에서는 지금 최고 고참이세요. 이제 졸업을 앞둔 선배님들이시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병원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막내세요. 그렇다면 내가 막내 간호사로서, 막내 사원으로서의 태도적 적합성도 있느냐, 이걸 본다는 겁니다. 자, 내가 막내 간호사로서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4년차, 5년차 선배 간호사예요. 근데 신입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근엄해요, 여러분. 그렇게 진지할 수 없어요. 그렇게 까칠한 거예요. 뭐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엄격해요. 여러분이 그런 신입 간호사 만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으실걸요? 그래서 태도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 예의 바르고 정말 적극적이고 명랑한 부분을 갖고 있느냐를 굉장히 면접에서 많이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분야의 적합성이에요. 분야의 적합성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야, 여러분 결국은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뭔가 행위만을 하고 사물을 대하는 거면 좀 뻣뻣해도 괜찮아요. 불친절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게 일을 수행하는 데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그 중에서도 환자와 보호자, 뭔가 좀 취약한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만나야 된다면 이런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쵸?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분야에는 적합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면접에서는 고루고루 평가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탁월한 직무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 두 개 신입사원으로의 태도의 적합성 또는 의료 서비스 분야의 적합성이 떨어지게 되면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이 두 개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내가 적합한 인재로 보여주기 위해서 갖춰진다면 여러분이 면접에서 분명 전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업 또는 병원에서 면접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설득력입니다. 설득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외워서 설명해서는 절대로 설득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소서는요, 썼다 지웠다 100번 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이거는 눈으로 확인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황하고 멋진 얘기를 써도 구체적 단어를 길게 쓰게 되면 여러분의 전문성이 보여요. 그러나 면접은요, 여러분 좀 달라요. 면접은 일단 내가 면대면으로 만나는 거고요. 얼굴을 익힌 상태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암기하고 있어야만 그 전달력도 높아져요. 그런데 내가 막 글로 썼던 걸 100%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외워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거의 AI가 얘기하는 거지 뭐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외워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필요한 인재라는 걸 설득력 있게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나의 강점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면접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 당신을 왜 채용해야 합니까? 라고 만약에 물었을 때 나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요? 설명문의 형태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뭐 다 했으니까 나를 채용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열거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가 당신을 왜 채용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간호사로서 사실은 이런 강점이 있는데 책임감이라는 강점이 있는데 이런 책임감이 내가 대학교 4학년 실습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휘가 됐었다. 근데 병원에서 간호 업무는 환자에 대한 사실 원칙 준수와 책임감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책임감이 내가 당신의 병원에 입사를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나를 채용해 줘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시게 된다면 훨씬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직무 전문성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직무 전문성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부분 또는 여러분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언급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건 반드시 직무 전문성의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뒷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직무 전문성, 예를 들어서 개별화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세븐라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고, 투약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제대로 배웠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소서를 쓸 때, 특히나 경험 같은 걸 쓸 때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라고 설명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을 쓸 때도 하나의 경험을 픽해서 이 경험의 상황이나 이 경험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이 앞으로 당신이 간호사로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까지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을 말하는 구조화된 표현법이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서 이렇게 구조화가 잘 되신 분들은 실제로 말씀을 하실 때도 이런 구조화된 표현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자기소개서 글쓰기 때서부터 우왕좌왕하고 그냥 막 쓰고 싶은 얘기를 주저리 쓰셨던 분들은 그게 계속해서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면접에 가서도 어떤 틀 잡힌 발언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논리적 말하기라는 건 논리적 글쓰기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만약 면접에서 뭔가 말이 잘 안 되고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럴 땐 자기소개서 강의했던 거 좀 다시 들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면 좋지? 강사님께서 그때 사례를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사례를 쓰라고 하셨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좀 내용을 써보고 그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외워서 말하는 연습이 되어야만 아마 설득력 높은 발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면접과 자기소개서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이제는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적합성, 두 번째 설득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세 번째는 면접에서의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자, 우리는 아주 이게 이제 거의 명사처럼 됐는데 1분 자기소개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업에서 1분 자기소개 해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 만약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이런 거죠. 우선은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자, 면접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바로 전주에 이미지 메이킹 배우셨죠? 그때 아마 뭐 예절도 배우셨을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인사합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럼 면접관들이 이제 아주 편안한 분위기를 요즘은 많이 이제 조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유 뭐 점심시간 후인데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른 아침인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좀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뭐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교통편은 좀 편리하셨는지요? 뭐 이런 것들 쭉 물어보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좀 편안하게 여쭤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그 질문이 뭐예요? 예,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하는 자기소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1분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진 않고요. 보통 이런 거죠.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짧게는 한 30초 정도로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짧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직무와 관련해서 준비한 것과 연관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또는 본인이 대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 강점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영어로 자기소개 좀 가능하시겠어요? 또는 진짜 이게 당황스러워. 동공이 막 흔들릴 수 있는 질문인데요. 자기소개 준비해 오셨죠? 그런데 외운 거 말고요. 진짜 편하게 본인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순간 헉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딱 드려요.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진짜 자기소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대전 가양동에서 왔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세요. 가양동에서 왔고요.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호구조사 하듯이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편안하게 외운 거 말고 좀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외운 내용을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를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멘트도 사실은 다 달라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예상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의 실제 스피치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병원 간호사에 입사하기 위해 갖춘 3가지 역량을 키워드로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열정입니다. 학생회 임원을 맡으며 무려 8번의 크고 작은 행사를 열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배려심입니다. 4년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총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소한 충돌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배려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함입니다. 방학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누구보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해했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3가지 강점으로 귀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의 자기소개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막 잘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렇게 3개까지의 본인의 강점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요. 이렇게 3개까지 본인의 강점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 그 열정과 배려심과 꼼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인지 이게 어떤 식으로 업무에 간호라는 업무에 도움이 될지도 없는데 그냥 열거하고 말아버리죠. 저는 이런 방식의 자기소개는 크게 면접관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서부터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동영상 속에는 2분의 여자분이 출연합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여자분과 2번째 여자분의 소개를 들어보시고요. 어느 분의 자기소개가 더 괜찮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리고 1번, 2번, 첫 번째 분, 2번째 분 중에 어떤 분이 괜찮은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왜 이게 더 잘 들렸을까도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영상 보시죠. 꽃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저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장미보다는 조금은 투박하고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신문지에 쌓인 꽃이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언제나 본연의 모습, 향기를 지키는 김수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번 박주인 씨입니다. 준비된 사진을 공개해 주세요. 제 어머니는 사고로 양쪽 고막을 잃으셨습니다. 청력을 거의 잃고 보청기에 의지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크고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소통의 창이었지만
앞으로는 국민 모두의 소통의 창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의 자기소개 중에 어떤 분이 잘 들렸나요? 첫 번째 분, 손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분, 난 두 번째가 더 잘 들렸다. 예, 보통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두 번째 분의 자기소개가 훨씬 더 잘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분석해 볼게요. 왜 그런지. 자, 이 두 분이 지원한 직무가 뭐였죠? 아나운서였어요. 아나운서로서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분 먼저 얘기할게요. 아나운서로서의 본인의 강점이 뭐랍니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게 왜 생겼습니까? 어머니가 사고로 고막을 잃으셨는데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안 들리기 때문에 또박또박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 아나운서가 되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강점을 간결하게 사례와 함께 정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잘 들리는 거죠. 반면에 1번 분은 자신의 강점, 똑같이 아나운서임에도 불구하고 강점이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런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본인 어떤 노력을 하셨답니까? 신문지입니까? 안개꽃입니까?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연결의 포인트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간결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직무의 연관성들을 좀 찾아내고요. 그것을 강점하고 연결해서 좀 구체적 사례를 붙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펼쳐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시키는 이유는 뭐 한 3가지 정도예요. 멋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할 만큼 준비되었는지를 먼저 보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준비되었다면 내가 강점이 뭐다라는 걸 정확히 하나 딱 집어서 최소한 이런 강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진지하게 고민해봤느냐,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정도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소개 때부터 너무 많은 강점을 열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가끔씩 1분 자기소개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준비해 보셨습니까? 라고 하고 실제 면접장에서도요. 노래 부르시는 분, 춤추시는 분, 태권도 다리 찢기 하시는 분 전 다 봤어요. 그런데 태권도 다리를 찢으셔도 좋고 뒤차기를 하셔도 좋고 노래를 하셔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면접관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하시겠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굴 빨개지시면 안 돼요. 정말 튀고 싶으면 확실하게 아주 뻔뻔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노래 부르면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하다가 어머 죄송해요. 못하러 하세요. 그렇게 어설프게 하실 거면 안 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3가지, 4가지 강점을 얘기하시기보다는 확실한 강점 하나를 갖고 본인을 어필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와 자기소개의 전체적인 방향과 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